안녕하세요. 노후행복연구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 겁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60대부터 80세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지혜와 실천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 들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인생에 큰 변화나 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60대는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충분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예전에는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생 꿈꿔왔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그동안 여행하고 싶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목표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쌓아가면 됩니다. 이 성취감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고 새로운 일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심리적인 고립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는 기회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와 시간이 주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교류는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봉사활동 역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정신적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며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재정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평온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절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재정 관리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통적인 직업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으신 분들은 농작물을 판매하거나 자수나 공예와 같은 손재주를 활용해 작품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60대, 70대 이후에는 주거 환경이 우리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더 쉬운 작은 집으로 이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커뮤니티에서의 생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은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나 질병에 더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의 어려움들도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사회에서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의 시간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남기면 그들이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 교훈을 남기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단순히 자서전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처럼 매일매일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삶을 회고하고 과거의 선택에서 얻은 지혜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혹은 자녀들이 그 기록을 나중에 보면서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단순히 재산 분배나 유언 작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깊은 감정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차분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흔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양육과 직장 일로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예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 활동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크게 증진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예술 활동을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신체 건강 유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근력 운동이나 요가 등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요가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상과 함께 할 경우 정신적 평화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더 깊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실수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시련과 역경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인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세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조차도 우리는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재정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세요. 노후행복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더 많은 지혜와 격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